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였고 주말인 내일도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2.8도를 기록했고 포항은 30.4도, 영덕 29.9도, 울진은 24.4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 20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 26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최근 울산 앞바다 지진 당시 월성 원전의 두 번째로 심각한 위기 단계인 B급 경계가 발령됐지만 외부로는 공표하지 않아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횟수가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동해안 지진에 대비해 원전의 내진 기준도 새롭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앞바다에 지진이 발생했던 지난 5일 저녁, 도로가 좌우로 흔들리고 월성 원전과 인접한 가문사지 삼성 석탑도 심하게 요동칩니다. 같은 시각 월성 원전에서는 시스템 이상 경보가 울렸고 40여 분이 지난 뒤에서야 두 번째로 심각한 B급 위기 경보가 발령됐지만 이 같은 사실은 외부에 전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과 교감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속 대응, 신속 대피. 우선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한순위 요번에 아주 미비했다 그런 점을. 또 수년 전부터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이번 진앙지는 울산 앞바다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울산보다 월성 원전이 더 가깝습니다. 경주시 의원들은 활성단층의 영향권에 있는 월성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이 6.5지만 점점 더 커지는 지진에 과연 안전한지 따져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규모로 이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원전 가동이 중단이 되면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특히 월성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41만 다발의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도 지진을 견뎌낼지 안전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5.0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처음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실 더 크게 지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월성 원전은 임시 저장 시설도 규모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근 주민에게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보가 적기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국내 철강업계의 2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 증가한 6,500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현대제철의 2분기 영업이익도 1분기에 비해 51% 증가한 4천억 원으로 전망됐고 봉형강 제품 가격 인상에 따라 동국제강은 7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늘 포스코 인재창조원 청송대에서 열렸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현재 경상북도가 일방적으로 부단체장을 추천하는 인사교류 방식을 시장 군수가 2에서 3배수를 도지사에게 추천해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과 기존 장애인 콜택시인 해피콜과 유사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재검토해 줄 것을 경상북도와 중앙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적용 대상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영덕군의회가 의장 선출 일정도 잡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강석 의장의 지나친 버티기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일자로 임기가 종료된 이강석 의장은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나머지 의원 6명 모두가 어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장은 임기가 종료됐더라도 후임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 의장직을 유지해 본인이 임시에 소집 공고를 하지 않는 한 후반기 의장 선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덕에서 회를 먹은 대학 교직원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영덕 소방서에 따르면 경북 안동의 한 대학 교직원 9명이 어제 낮 영덕군의 한 식당에서 회를 먹은 뒤 오후 6시쯤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영덕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학교 워크숍에 참가하러 영덕에 왔다가 회를 먹었으며 보건당국은 이들의 가건물을 채취해 조사 중입니다. 경북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주 경산에서 채집된 모기 가운데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2주 빠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뇌염은 일단 증상을 보이면 사망률이 20에서 30%로 높고 회복돼도 30에서 50%가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습니다. 최근 들어 소나무 재선충병이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방제 예산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1,000억 원 이상 집행되고 있지만 매년 평균 140만 그루씩 모두 520만 그루의 소나무가 감염돼 제거됐습니다. 이 같은 피해 규모는 1989년부터 올해까지 27년 동안 제거된 소나무의 절반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전국 시군별로 산림병해충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혼액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방류할 경우 97% 이상이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는 지난 4월과 5월 2달간 울진군 후포항 연안에서 잡힌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0여 마리를 방류한 뒤 24시간 후에 생존 여부를 조사한 결과 97%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심별 생존율은 100m에서 99%로 가장 높았고 40에서 50m에서도 97%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대게는 수심 200에서 500m에서 주로 서식해 그동안 혼액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수심이 얕은 어항 인근에 방류할 경우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부 내륙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 5대를 집중 투입해 단속 활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의 졸음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했는데 이번 집중 암행 순찰에는 경북경찰청 외에도 4개 지방청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